혜택을 보신 분이에요. 네. 자, 지금 속보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13시간 만에 지금 서울시 선거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정원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역전을 했습니다. 지금 오전 7시 41분 지나고 있는데요. 개표 13시간 만에 1위로 올라섰습니다. 서울시 개표 현황이 지금 93.9% 진행된 오전 7시 17분 오세훈 후보가 48.67, 그리고 정원호 후보가 48.61. 사실 굉장히 작은 표차인데요. 2069표 차로 오세훈 후보가 지금 선두를 달리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좀 걱정스럽네요. 지금 이게 개표하지 않은 곳이 네. 지금 뭐 투표함 아직 지금 도착을 이동 못했던 거기가 송파 아닙니까? 송파입니다. 그쪽도 우리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역이잖아요. 예. 이거 우려스럽네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그 서울시를 오세훈 그 현 시장이 다시 당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5선에 당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거다. 아니면 다시 또 엎치락뒤치락 할 수 있으니까요. 이제 지금 상황에서 또 뒤질 수가 있을지. 예. 어쨌든 뭐 여기 여론조사에서 출구조사에서 이긴 거로 나왔으니까 네. 우리 한번 기대를 걸어야죠. 자, 선관위에서 지금 잠실 7동 투표소 미반출 투표함 2개에 약 2,000표 정도의 투표용지가 남아 있다라고 하는데요. 여기가 사실은 배현진 의원의 지역구로 보수인 국민의힘 강세 지역이어서 이 나머지 2,000표까지 개함을 하게 된다면 네.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후보보다는 국민의힘의 오세훈 후보에게 쏠림 현상이 더 강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거기 그 잠실 7동 개표소만 보면 그런 네. 예상이 좀 가능하죠. 근데 지금 여기 말고도 딴 데가 좀 남아 있지 않을까요? 예, 좀 개표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몇 개의 지금 보면은 선관위에서 지금 방금 나온 속보는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개함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선관위 상황을 살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서울이 저렇게 이게 만약 결과가 저렇게 그냥 나버리면 상당히 우려스러운데. 더불어민주당에게는 대단히 충격적인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막판에 그 삼성역의 철근 누락 사건 그리고 또 서소문 고가 사건 안전 문제가 최대 쟁점이었는데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청계천과 서울숲 그리고 이른바 이제 보수의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말 좀 하긴 그렇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뭐 선거를 잘 하시기로 유명한 분이죠. 이제 두 전직 대통령의 등장이 좀 선거 상황을 바꿨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그 사실 어떻게 보면 슬픈 상황인데 네. 그 선거는 이제 미래 전망 투표를 하는 건데 과거를 회귀하는 이런 건 전직 대통령 두 분이 나온 게 그 대구하고 네. 서울하고 부산 이런 쪽에는 보수세가 있는 데는 영향이 일부 있었던 건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구도 생각보다 많이 벌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산도 격차가 줄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도 그 영향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죠. 지금. 네. 그러니까 그다음 보수가 결집이 완전히 안 됐기 때문에 그분들 소환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 보수 완전히 결집 안 한 그 보수의 결집에서는 일정 부분 저 역할이 있었던 거 아닌가 싶네요. 지금 보면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비상계엄 내란을 겪은 우리 국민들이 지난 대통령 선거는 정말 시민혁명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투표장을 나왔던 거고요. 이 평시에 치르는 첫 번째 지방선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기분 좋게 흔쾌하게 한 표를 던지는 그런 그 선거 상황이 되어야 되는데 막 도처의 갈등 상황이 양상이 되면서 뭐 저희 댓글창도 어마어마하게 그런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그리고 상당히 이제 변화의 조짐이 있었던 대구마저도 의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국민의힘 이분은 지금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그러니까요. 재판을 받고 있는 분입니다. 다 잊혔어요. 그게. 그러니까 추경호 후보가 53.92%이고 더불어민주당의 김부겸 후보가 45.05%입니다. 무려 11만 5,483표 차로 추경호 후보가 승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역대급 승리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물론 더불어민주당이 늘 이제 열세 지역이어서 45%나 득표를 한 것도 역대 최다 득표한 거죠. 예, 역대 최다 득표를 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 기대했던 거하고는 너무나 다른 결과여서 그렇죠. 출구조사에서 0.8% 차이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사회 보수들이 더 많이 결집한 거고 그게 결국은 저 박근혜 효과 아니었나 싶은 박근혜 거고. 효과 강원도도 엄청 줄었잖아요. 강원도도. 예, 그렇죠. 강원도도 갔잖아요. 맞습니다. 강원도도 갔었죠. 51대 48이니까. 네, 51.8일 때 네. 김진태가 48.18, 네, 여기도 3만 많죠. 625차로 우상호 후보가 승리를 하긴 했지만 예상보다 너무 줄어들었다. 부산도 많이 줄었죠. 예, 부산도 그렇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이 좀 아쉬운 측면이 사실 전직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국민 통합을 위해서 기능을 해야 되는데 네. 오히려 이렇게 한쪽 진영을 위해서 이렇게 선거에 소환되기 시작하면 앞으로의 그 이제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좀 국민들이 봤을 때는 좀 불안해 보이잖아요. 네. 좀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남 지역이 또 완전히 좀 벌어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의 박완수 후보가 51.66%,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김경수 후보가 48.33%, 표차는 지금 53,395표 차입니다. 개표율은 92.12%인데요. 지금 오전 07시 7시 46분 기준입니다. 뒤집을 수 있는 표차입니까?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여기는 좀 추세상 예. 쉽지 않아 보이는데. 추세가 쉽지 않다. 예. 그리고 실제로 뭐 그때 블랙아웃 이후에 한 여조에서도 네. 사실은 좀 안 좋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근데 여론조사하고 너무 이렇게 다른 거 아닙니까? 출구조사하고도 또 좀 많이 이게 차이가 막판에 보수 결집했던 막판에 보수 결집 한 거죠. 그럼 이 보수 결집의 원인은 이명박 박근혜 요거 하나일까요? 아니면은 뭐 어떤 요인이 또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이건 도저히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이 질래야 질 수 없는 선거였는데요. 네. 예, 대통령 너무 잘하고 계시고 그럼요. 인기도 좋고. 그리고 뭐 지금 선거가 저희가 뭐 졌다 이렇게 생각은 안 드는데 서울만 좀 이렇게 이긴다고 하면 뭐 그 대구 경북은 어차피 우리가 쉽지 않은 거였고 경남 정도 하나 한 건데 서울을 이긴다고 하면 괜찮은데 서울을 그 탈환하지 못하면 약간 좀 이제 아쉬운 측면이 있는 건데 그 이번에 그 이 지선을 치르면서 네. 저도 좀 약간 아쉬운 게 뭐냐면 이거 완전히 그 윤석열 탄핵당한 이후에 치러지는 선거고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잘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2018년도에 문재인 정부 들어왔을 때 예. 치러진 네. 그 지방선거 있죠. 그렇죠. 어게인 2018. 그때보다는 10% 정도가 낮았어요. 국정 지지도가. 예. 그때는 뭐 남북 막 통일될 그렇죠. 것처럼 해가지고 그때는 뭐 막 평창 올림픽 뭐 해가지고 뭐 도보다리 회담 뭐 네. 남북 관계가 엄청 좋았죠. 너무 좋았죠. 그래서 예. 그때 국정 지지도가요 거의 80% 가까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60한 중반, 60 중후반의 국정 지지도 가지고 한 거라서 그때보다는 사실은 대통령 국정 지지도 낮은 10% 정도 낮은 상태에서 한 건 맞죠. 그때 그래서 저희가 14석 얻었잖아요. 네네. 14석 얻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때는 17석 중에 14석이고 이번에는 17석 이제 통합됐으니까 17석 중에 지금 보면 서울이 이기면은 13석을 우리가 갖고 오는 거 실질적으로는 네. 서울을 저희가 이기면은 이제 14석을 갖고 오는 거니까 그때랑 네. 똑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울 뺏기면 13석인데 서울이 상징성이 있으니까. 서울이 엄청난 상징성이죠. 네. 서울을 더불어민주당이 가져오지 못하게 되면 이제 오세훈의 시정이 이제 또 반복이 되는 거고 네. 뭐 그러면 이제 본인은 이제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대통령과 각을 세우겠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 4군데 빼고 다른 곳도 다 이기는 건데 네 군데 중에 2군데는 아직 이제 확정은 안 됐지만 대구 경북 빼고 나머지는 지금 다 확정적으로 이긴 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했기 때문에 그 기여한 바가 큰 것 같고 지금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남이나 서울 이거나 결과 안 나왔지만 그런 것들은 만약에 이게 결과가 안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 그 선거 전략이나 이런 것들 막판에 보수 결집 이런 걸 막아내지 못한 원인들 제공한 거 있잖아요. 보수가 결집하게 만드는 원인들이 좀 있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되짚어 볼 필요는 있어 보여요.